자, 오늘은 여러분들 엑셀에 함수 개념을 설명드리는 날이에요. 금요일이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엑셀 그 예제 파일을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예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뭐 학교에서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데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무 업무를 하게 되면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겠죠. 매일, 매주, 매월. 그래서 매번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마다 성적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험 볼 때마다 학생들 점수를 계산해서 총점도 만들고 평균도 만들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비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비서한테 일 시키고 나는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참 좋겠죠. 맨날 따라다니는 비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요 비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면 돼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충 여기다가 계산해 넣어. 그러면 얘는 못 알아들어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국어 점수, 이 사람의 국어 점수, 임윤수 씨 이 사람의 영어 점수, 임윤수 씨 이 사람의 수학 점수를 더해서 여기다 계산해서 넣어 라고 얘기해줘야지 알아들어.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엑셀로 표현할 때 제일 처음에 엑셀에서 수식을 넣을 때는 맨 처음에 넣습니다. 그 넣의 의미가 이 셀 집었죠. 제가 이 셀에 들어갈 내용은 이 뜻이에요. 여기 들어갈 내용은 이 셀 임윤수 씨 국어 이 셀 더하기는 직접 써주고 이 셀 더하기 이 셀 여기다 또 더하기 쓰는 거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라고 완료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군대용으로 하면 실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엔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75가 바뀌어요. 나중에 이 사람 점수가 100으로 바뀌면 이 점수도 같이 바뀌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값들의 합계를 여기다 구해라 라고 시켰으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시험 보면 이 사람 점수만 입력하면 나머지 계산은 컴퓨터가 하지요. 그쵸?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산한다면은요. 이건 답을 구하는 방법이죠. 95 더하기 86 더하기 94를 해도 답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기에 있는 값을 바꾸면 이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뀌지요. 이 값과 무관하게 그냥 값을 넣은 거니까. 이거 방법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죠. 매번 일을 해야 된단 말이라. 내 몸이 고생하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해도 되겠지만 이거를 여기에 계산했으니까 사람한테 얘기한다면은 여기에다가는 요거 세 개 더했었고 그 다음 나머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만큼 계산해서 넣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가 이 셀을 찝고 맨 끝에 조그만 점 있죠. 요걸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 표시가 돼. 이렇게 이때 마우스를 끌고 아래로 쭉 내리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셀 내용처럼 나머지도 계산해서 넣어. 마우스 떼볼게요. 어떻게 채워지지요. 근데 그렇게 채워 넣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굵은 선도 여기 아래쪽에 다 굵게 채워져. 똑같이 채웠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여기 옆에 채우고 나니까 뭐가 나왔지요. 요거 눌러보면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내용 없이 서식 없이 내용만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굵은 선 빼고 그냥 내용만 이렇게 채워지게 할 수 있어요. 뭐 굳이 그거 신경 안 써도 나중에 선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이거 괜찮은 건데 이거 자동 채우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요거 찝으니까 아까 나왔지? 그리고 이렇게 찝는 분들 계세요.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나머지도 채워넣어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용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채워지겠지. 오히려 이거를 위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채우면은 있는 것도 없어지겠지. 그렇잖아요. 이상해. 선생님 이거 하라고 할 때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없어져? 그러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요. 여기 이거 찍고 여기 조그만 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집어야겠지요.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나머지도 채워 넣게 되는 거죠. 이왕에 이렇게 채울 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고. 맞나요? 자, 우리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음식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음식을 해서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요리하려면은 식재료가 필요하지요? 그죠? 그래서 재료가 일단 준비가 되어지고 그 재료를 요리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죠. 엑셀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직접 수식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이구, 자꾸 말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멀티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총점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거 3개를 더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료들을 우리는 파라미터 인수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재료 없이 음식 만들어지는 거는 이상한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가 중요한 것이지,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요거 찍으면 됩니다. 요런 거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리할 때, 음식할 때 매번 아침 저녁 차리기 싫죠? 귀찮잖아요. 그래서 내 전담 요리사가 있거나 아니면 일일이 요리하기 힘드니까 요리하는 기계가 있다면 참 좋겠죠. 김치찌개 하는 기계, 뭐 밥솥은 있으니까 그거 하면 되고, 뭐 팔보채 하는 기계, 뭐 탕수육 하는 기계,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뭐 뭔들 못 해주겠어. 맨날 진수성찬 차려주지. 근데 이런 요리하는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재료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료만 준비하면 돼. 내가 집에 가서 저기 시장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료 사다가 요리하는 기계에다가 재료만 넣어주고 재료 요리 버튼 딱 누르면 띵 오븐 있으면 딱딱딱 나와. 그러면 그거 갖다가 그냥 박스 차리면 돼. 이거 우리가 직접 수식을 만드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수식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거나 힘든 거 많아요. 내가 요리 못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수식을 직접 못 만들 때 뭐를 쓰느냐, 우리 엑셀에서는 함수라는 걸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아주 쉽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요리하는 기계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팔보채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팔보채 하는 기계는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될지 모른다면 이 기계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기계를 써서 팔보채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요리하는 기계 설명서 꼼꼼히 읽어보면 되겠죠. 설명서 없는 기계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 아니라, 그러면 그거 하라는 대로 재료 준비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라. 지금 여러분들 엑셀에서 쓰여지는 함수가 한두 개겠어요? 몇백 개가 넘어요. 전들 그걸 다 알고 쓸까요? 여러분들 저기 TV에 나오는 그 많은 요리사들은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 레시피가 더 머릿속에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레시피 참고해야 되겠죠. 나중에 되면 그것처럼 함수도 일일이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함수 마법사가 있어요. 요 함수 마법사가 여기 fx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 볼 때요, 어떤 함수 써라 라고 시험 문제 함수까지 다 제공하고 있어.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 이거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 필요한 함수가 있으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그 스펠링 외울 필요가 있겠냐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함수 쓰는 법 기억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목수한테 망치 쓰는 법, 톱 쓰는 법, 자 쓰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면 한주면 충분한데 그 하루 다 배웠다고 집 짓나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엑셀은 도구거든요. 이 엑셀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엑셀 자체를 외워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참 그렇고, 그러면 이 함수를 쓸 때 함수 쓰는 규칙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함수를 쓸 때는요, 함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모든 함수는 반드시 가로가 나와요. 기본 문법이에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다가 필요한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하나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여러 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여러 개 들어갈 때가 있다면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로 닫아주면 끝납니다. 이때 함수 중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함수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함수는 괄호는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면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함수 쓰고 가로 안에 인수 들어간다라는 것만. 뭐 외울 거나 있나?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할 때 요 과목별 총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에? 그럼 여 셀을 찝어야 되겠지 당연히. 여 안 찝고 자꾸 여기 나오게 하려면 안 돼. 자, 여기다가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요렇게 엔터 치는 게 바로 이 방법이라. 일일이 요리하는 방법. 직접 수식을 넣는 방법. 그런데 이게 지금 5명밖에 없으니까 5번만 찝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0명 시험 본 거 총점 낸다고 쳐봐요. 그 2,000번 언제 찍고 있겠냐고. 팔 부러지지. 그죠? 자, 이래서 이렇게 직접 수식을 만들기가 힘들 때, 직접 요리하기 힘들 때 이런 거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 쓰는데 함수를 쓰더라도 어쨌든 내가 직접 쓸 때는 는부터 쓰는 거죠. 이 셀에 들어갈 내용은.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sum이라는 함수인데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요거 다 가르쳐 줍니다. 요거 쓰라고. 자, 그러면 는 sum 쓰고 가로 엽니다. 그럼 그 가로 안에 뭘 넣을까? 내가 합계를 구할 거면 어떤 거 합계 구할 건지 집어주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은 그렇게 답이 나온다고. 나머지도 똑같이 계산해서 넣어야 되니까 요렇게 채우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잠시만 더 다른 곳에 가서 딴 걸 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우리가 문서를 만들다가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합계 내는 경우 많지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요거 합계는 여기다가 내고 가로 합계는 여기다 내고, 그죠? 그래서 이런 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엑셀을 정식으로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간단하게 하는 것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들 쓰셔도 돼요. 이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합계가 있죠. 합계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자, 요거 가로 세로 합계 다 내고 싶으면 이렇게 다 집어가지고 합계를 누르면 가로 세로 합계가 다 나와. 그래서 요렇게 집어서 합계 누르면 합계 나오는구나. 좋네. 자,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자리에 넣을 때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합계 낼 때는 요거 찝고 합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집어서 합계 누르면 여기 합계 나온다고. 근데 이 방법은 좋긴 한데 내가 국어 점수 합계를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국어 총점을 여기다가 만들고 싶어. 응? 그랬더니 어떻게 이걸 총점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 국어 총점 만드는 서류가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합계 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 근데 그거는 약식으로 편법으로 하는 거고, 원래는요 내가 어디에 글자를 쓰든 글자 쓰고 싶은 곳을 찝겠지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주소 쓰고 싶으면 이거 찍고 여기다 주소 써야지. 여기다 글자 써지는데 여기다 주소 쓰고 이걸 여기다 옮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에? 그렇잖아.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총점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클릭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떤 거 합계 구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때 요거 합계 구하겠다. 이게 원래 원칙이죠. 정식이죠. 그래야지 뭐든 다 한다고. 에? 그래서 이렇게 집어서 그냥 합계 구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약식으로 할 때 하는 거고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다가 요걸 쓸게. 이제 그러면 내가 직접 는 쓰고 썸 쓰기도 귀찮아. 그러면 요 화살표 버튼 누르면 아주 기본적인 건 넣어놨어. 다 이렇게 여기 합계 있죠. 합계 눌렀더니 썸까지는 써지지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만 집어주면 돼. 이렇게 됐지요? 엔터 치면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세 과목의 평균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쓰려고 그러면은 AV average거든요. 그럼 AV만 써도 쭉 나오지. AV로 시작하는 거. 요걸 더블 클릭 해가지고 요거 쭉 찝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셔야 돼. 에? 이렇게 간단한 거 요거는 안 요거만 하는 건 안 나오니까. 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칙이라서 지금도 습관을 그렇게 들이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채우면 됩니다. 이 세 과목 중에서 최고 점수가 여기에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맥시멈, 최고 점수는 max라는 함수예요. max 쓰고 가로 열고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요 세 과목 잡아주면 그 세 과목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얘가 구해준다고. 맞지요? 그 다음 여기다가는 미니멈, 제일 작은 값이라 가로 열고 요렇게 세 과목 집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돼. 자, 그런데 이거 에브리지, 맥시멈, 미니멈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다 주거든요. 제가 적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 귀찮으신 분은 요거 눌러 보시면 여기 평균, 최대값, 최소값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 누르면 에브리지까지 써줘. 그러면은 내가 요거 세 과목까지만 집어주고 엔터 치면 되겠지요. 여기다가 최고 점수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값 집어주면 돼. 이건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는 쓰는 거 아니에요. 얘가 는까지 지가 써줘.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세 개 집어주면 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는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미니멈 해주면 최소값 해주면 이게 안 나오죠 제대로. 그러니까 지가 쓰려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시켜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럴 땐 는 쓰지 말고 요거 쓸 때는 요거 하시면 돼. 그러면 는 미니멈까지 써줘 얘가. 요것만 집어주면 돼. 그리고 가로 닫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만큼 범위 잡아가지고 나머지 채워 넣어주면은 답이 끝나겠지요. 하나하나 채워도 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채워도 돼.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함수 쓰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뭐 배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뭐 한두 번 해보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요런 것들처럼 조금 어려운 함수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우리 시험 볼 때 등수는 가장 기본 함수 중에 하나긴 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등수 구하는 건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직접 써야겠죠. 맞지요? 는 쓰고 등수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랭크라. 다 써도 되는데 요거 RA 쓰니까 쭉 나와요. 그죠? 그러면 랭킹 구할 때 쓰는 랭크라는 함수를 더블 클릭하면 괄호 여는 것까지 딱 얘가 알아서 해줘. 모든 함수는 무조건 괄호가 나오니까. 근데 이 랭크라는 함수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가요. 아까 전에 내가 직접 쓰는 법 모를 때 뭐 보라고? 설명서 보라고. 요게 설명서라고. 괄호까지는 써야 돼. 그리고 요 fx를 딱 눌러보면 요렇게 설명서가 탁 나와. 여기서 요 위에 줄은 이 함수 설명이라. 이 함수 설명은 뭐 하는 거라? 순위를 구합니다. 돼 있죠. 여기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3개라.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고요. reference ref는 목록, 배열, 셀 주소고요. order는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서를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설명서를 보고 이 설명서대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설명서를 자꾸만 읽어보지 않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영어로 써놨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말이죠. 내가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거든요, 컴퓨터도. 그래서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은 내가 계산하는 방법 그대로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함수 마법사를 쓰기 전에요. 우리 직접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한번 등수를 계산해 보죠. 어? 뭐 이 사람의 국어 등수를 구할 수도 있고 영어 등수 구할 수도 있고 수학 등수를 구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이 사람의 총점 가지고 등수를 구해 볼게요. 에? 자, 이 사람 총점을 기준으로 등수를 구한다면 이 사람 몇 등이 되죠? 그쵸.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1등이 되게끔 내가 계산한다면 1등 계산해줘야 돼 1 쓸 텐데 내가 이 사람이 1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죠? 숫자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컴퓨터는 못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총점이 275점인데 그래서 내가 275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275점만 알고도 몇 등인지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 점수들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따져봤지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 사람 점수보다 큰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몇 등 나와야 돼? 3등. 그죠? 그거 3등 구했는 거는 어떤 원리로 구했느냐? 이 사람 등수는 이 사람의 점수가 262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따져봤더니 이 사람보다 점수가 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등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순위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시켜주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점쟁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법 그대로 컴퓨터도 계산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나도 그랬지만 컴퓨터도 어떤 숫자의 순위를 구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점 여기 아까 전에 순위 구할 때 뭐 가지고 구했어요? 275 가지고. 어? 그럼 얘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보진 것보다는 그 얘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가 뭡니까? 라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뭐예요? 이 숫자, 이 사람의 총점.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의 국어 점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으면은 이 숫자가 몇 등인지 알고 싶다. 이래 얘기해 줘야 되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거는 뭐 외울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왔더니 자, 그러면 목록이나 배열을 셀 주소를 넣어 달라는데 여기서 목록이나 배열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집어달라는 얘기죠. 즉 범위 잡아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275만 가지고 이 사람이 몇 등인지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모르죠. 그러면 275가 몇 등인지 알려면은 목록 어느 범위를 잡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몇 번째를 끊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 그 목록, 그 목록이 뭐냐 이거지. 그 목록이 뭐예요? 이거지요. 그잖아. 만약에 이 사람의 국어 점수를 구한다고 했다면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점수는 국어가 될 거고, 목록은 국어 범위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국어 범위를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니까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래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 순위이고요. 0이 아닌 값을 쓰면 오름차 순위래요. 내림차 순위 뭐냐면 숫자가 큰 게 1등. 점점 내려가는 순서로 2등, 3등, 4등 된다는 얘기라. 대개 성적수는 숫자가 큰 게 1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금액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매출 금액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위를 구할 때 숫자가 큰 게 1등이라. 성적순, 금액순,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이나 생략해도 된대. 안 써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기록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달리기나 이런 것들은 숫자가 작은 걸수록 1등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0이 아닌 값을 쓰래. 여러분들 좋아하는 숫자 써도 돼요. 7 써도 되고 4 써도 되고. 근데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0과 1 쓰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0이 아닌 숫자 그러면 1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쓰시면 돼. 근데 지금은 숫자가 큰 게 1등이니까 쓰려면 굳이 0 쓰거나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고.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1등 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하면 나머지 애들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여기 아까 전에 요거 3개 더해 넣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 요거 3개 더해 있는 값이 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지 답이 구해졌겠지.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어? 수식 입력줄이라고 그러는데 요 셀은 지금 임윤수 씨 총점 구하는 자리였잖아요. 임윤수 씨는 5번 행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D-O-E-O-F-O 즉 5번 행에 있는 값들을 더했지요. 그리고 자동으로 채웠더니 그 다음 줄은 이렇게 바뀌었네요. D6, E6, F6 즉 여기는 요거 3개 더했지만 여기는 요거 3개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요 식을 만들어 주고요. 이 식을 쭉 아래로 끌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채우면 여기에 있는 식들이 자동으로 한 줄씩 바뀌어져서 들어갔어요. 컴퓨터는 점재미가 아니라고 요런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값이 계산되어지는 거라고요. 맞지요? 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sum 합계를 구하는데 D열의 합계를 구했지요. 근데 자동으로 채웠어요. 그럼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야 될까? E열로 바뀌었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는 F열로 바뀌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평균도 여기서 5번을 평균인데 그 다음 줄 넘어갈 때마다 6, 7, 8, 9로 바뀌어야겠지.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게 HO가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였지요. 걔가 HO부터 H9까지 요 범위에서 몇 등인지 구했지요. 맞아. 근데 그 다음 줄에 갔더니 요 식이 바뀌었어. H6이 얘는 맞지요. 근데 범위도 한 칸 내려갔잖아. 맞지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놈은 H9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인지 구했으니까 지 혼자라.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이죠.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등수 구할 때도 얘가 HO가 요 범위에서 몇 등인지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람도 H6이 요 범위에서 몇 등인지 구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람도 H7이 요 범위에서 몇 등인지 구해야 돼. 즉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엑셀에다가 수식을 만들어주고 자동 채우면 바뀌는 게 맞아야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맞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채워 넣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 볼게요 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잡잖아요. 그죠? 나중에 자동 채우기를 쭉 해가지고 채울 때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요거가 바뀌지 않게끔 딱 고정시켜 놔야 되겠는데 에? 고정시켜 놓는다라는 표현을 이 엑셀 만든 사람이 할 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뭐 가지고 고민해 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키보드 사위에 뭐가 있나요? 달러 사인이 있죠. 달러 사인이 꼭 뭐처럼 생겼느냐면 막대기를 끈으로 묶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 맞지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지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호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사위에 달러 사인 있잖아. 그래서 F4에다가 그런 기능 넣어놨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요거 범위 잡았죠. 범위 잡자마자 F4를 누르는 거예요. 자, 제가 F4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모두 달러 사인이 쫙 나왔죠. 전부 다 얘네들 다 고정시켜 놓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전문 용어로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절대 주소. 원래 원칙은 절대 수라고 얘기해. 근데 절대 수라는 말을 우리가 뭐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같은 거 할 때는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 뭐 필기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고정시켜 놓는다, 묶어 놓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에? 묶어 놓은 거야. 막대기에 딱.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겠지요. 자, 확인해 볼까요? 이제 얘는 고정하면 안 되겠지.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자동으로 채워 볼게요.
이제는 순위가 어때요? 정상적으로 구해졌지요? 한번 볼까요? 여기 HO가 HO부터 H9까지 순위 구했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갔더니 H6이 HO부터 H9까지 순위 구했지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는 바뀌었고 안 바뀌어야 되는 거는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핵심이라.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대략 3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엑셀에서 함수는 이게 다예요, 사실.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근데 함수 하나하나를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이거 찍고 F4 누르고 이런 걸 다 외우면은요, 함수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려워요. 그럼 이제 미친다고. 그래서 엑셀에서 함수 때문에 나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FX 눌러가지고 설명서를 봤지만 그냥 FX 누르면은 함수들을 쭉 불러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엑셀에서 쓰는 함수를 다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에 A로 시작하는 거가 이만큼 있어요. B로 시작하는 거가 이만큼 있고요. C로 시작하는 거가 이만큼 있어요. 이거 다 외워서 쓰려고?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방금 제가 30분 동안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함수를 다 불러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수를 쭉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하는 함수는 아무래도 낯설겠죠. 그래서 저는 함수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함수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함수를 쓰면 이렇게 참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걸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 예. 함수 쓰는 법을 알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요, 문제를 보시고 이 함수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접근하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이 거꾸로 된 거라고요. 그럼 반드시 막힙니다. 어?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이 함수 어떻게 썼더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함수를 어떻게 쓸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시각의 차이가 서로 반대가 돼버려요. 이 함수를 어떻게 쓸까랑 이 함수를 어떻게 썼을까랑은 전혀 반대가 됩니다. 내가 주가 돼야 되는데 함수가 주가 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은요, 정말 함수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함수를 쉽게 쓰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왕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책 몇 쪽을 펴보시느냐 하면 문제 1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모의고사 1회 115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자, 파일 메뉴에 가서 열기 하신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에? 오늘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리셋 하실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월요일날 오셔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 괜찮아요. 자꾸 여러 번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학습,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배워갖고는 안 돼요. 실습을 해봐야 돼요. 저 실수한 거 아니죠? 저 트리플 A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배웠죠? 그죠? 2번에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객실수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구해보래요. 맞지요? 그러면 요 2번 자리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각각의 객실수의 순위를 구해 넣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객실수의 순위를 여기다 구하라는 거지요. 각각. 이때 그 객실수를 뭘로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자, 랭크라고 쓰고요. 괄호를 썼지요, 아까 전에.
자, 그리고 뭘 눌러요? 요거 fx 누르지요? 바쁘신가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가 뭔지가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거 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목록을 잡으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목록 잡아주면 되지요. 요때 요거 F4 눌러야 되지요. F4 눌러가지고 고정시켜 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0이나 생략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 없겠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도 쭉 채워 넣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위 구할 때 만약에 아까 전에 객실수 구할 때 이거 집어주고 범위 잡아줄 때 이거 집어줬는데 그냥 F4 누르는 거 내가 까먹고 다시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위가 이상하게 구해진 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집어서 범위 잡아서 F4 눌러주시고 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되겠지요.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이게 내가 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맨 마지막에 6번 있지요. 객실수. 네? 이거가 항상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조금 넣을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어려운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미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봐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거 클릭하고 요거 화살표 버튼 눌러보면 여러 개를 우리가 선택 입력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유효성 검사 기능으로 했었지요. 근데 이렇게 내가 숙소명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그 숙소명의 객실수가 여기에 표시되어지게 하려면 직접 우리가 순으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지금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서천 한화? 그러면은 서천 한화 숙소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서천 한화가 숙소명에 여기 있네. 옆으로 쭉 가서 보니까 룸 개수가 몇 개예요? 290.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써? 290. 요렇게 쓰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보러 시키는 거예요. 방금 내가 했던 것 그대로. 요거 먼저 확인했지요? 여기서 요거 확인했지요? 쭉 가서 이 객실수에서 요거 확인했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답을 적었지요? 그 순서 그대로 컴퓨터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무슨 함수 쓰라고 써져 있어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식을 쓸 때는 는 쓰고 vl 쓰니까 vlookup 나오지요. 스펠링 외울 것도 없어. 다 써 있으니까 문제에.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딱 다 써지지요. 이렇게 괄호까지. 그리고 fx를 딱 눌러보니 요렇게 무려 4가지나 넣어달래요.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이 천년에서 찾을 값입니다. 찾을 값. 나도 똑같아요. 나랑 똑같이. 나도 제일 먼저 여기 답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했어요? H14번 셀에 뭐가 있나 확인부터 했지. 이 셀 가지고 찾겠다라고 대답해 줘야 돼. 자꾸 여기서 먼저 찝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답 찾는 거 아니라 내가 답 찾는 방법을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서천 하나 있으니까 자꾸 서천 하나 찝는 분 계셔.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건 내가 찾는 거고 이 값 가지고 찾아라 그래야 되겠지. 요 말 이해가 돼요? 찾으려는 값.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가 이 서천 하나를 찾을 것인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검색 찾고 무엇을 추출할 건지 가르쳐 달래요. 얘가 숙소명이잖아요. 숙소명은 숙소명에서 찾고 내가 추출할 값은 객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표로 집어달래. 이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이 값은 계속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때 얘는 잡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수도 있겠지요. 잡아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서천 하나가 아닐 테니까. 잡아줘도 상관없지만 굳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괜히 쓸데없이 여기서부터 서천 하나인지 얘가 찾아볼 테니까. 또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잡아야 되나 다 잡아야 되나 헷갈리는 분도 계세요. 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안 쓸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까지만 잡아줘도 되나 이것저것 헷갈리시는 분은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다 잡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걸 여기서부터 잡느냐 여기서부터 잡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범위를 잡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서천 하나를 여기서 찾아. 당연히 못 찾지 그러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이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야 돼. 더 잡는 건 상관없는데 엉뚱한 건 잡는 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더 잡는 건 상관없는데 엉뚱한 거 잡는 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이걸 잘 잡아야 되는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제일 첫 번째 열에서 찾거든요. 이거 봐요.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잡을 때 여기서 요것만 주의하면 돼.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다 잡아도 돼. 헷갈리실까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칸에 갔더니 무슨 말이 써져 있느냐? 테이블 어레이 내에서 열 번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서천 하나를 찾을 건데 찾았으면 지역이 나올 건지 객실수가 나오게 할 건지 7, 8월 성수기 요금 8월 셋째 주 평균 예약물 예약 뭐 인원 현황 이런 거 나오게 할 건지 컴퓨터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눈싸움 하고 있는다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추출을 하려고 하는 열이 방금 내가 범위 잡은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열인가 그 열 번호를 써 달래요. 뭐 써주면 될까요? 3.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객실수잖아. 그 내가 필요한 항목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이 필요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객실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 이해가 돼요? 여기다가 3 쓰면은 객실수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4 쓰면은 7, 8월 성수기 요금을 얘가 구해준다고. 이해되십니까? 3.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내일이 됐던 일주일 후가 됐던 1년 후가 됐던 이 말 보고 하지. 그죠? 이거를 외우면은 바로 뒤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다고.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죠? 저도 막 너무 잊어먹어서 큰일 났어요. 지금 집에 뭐 가져가야 되는 걸 지금 3일째 까먹고 못 가져가고 있어. 적어놔야 돼. 예. 제가 많이 모자란다 그랬죠. 그래서 맨 끝에 여기에다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은 펄스를 쓰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은 true를 쓰래. 나는 지금 정확하게 서천 하나 찾을 거예요. 서천 하나 비스무리한 걸 찾을 거예요. 정확한 걸 찾을 거죠. 그러면은 펄스를 써야 돼요. 영어로 펄스 쓰기 귀찮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0하고 1을 쓴다 그랬죠. 0이 펄스고 1이 true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0 써도 돼.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펄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1 쓸 때는 한치 오차는 허용하겠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컴퓨터는 0이 펄스고 1이 true거든요. 그래서 펄스 true를 직접 영어로 써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0 쓰자고. 에? 0도 펄스니까. 확인해 볼까요? 290 나왔죠? 제가 다른 거 눌러볼까요? 어때? 350 맞아요? 아일랜드 480.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거 딱 집어넣으면 그 사람 정보가 딱 줘야 되는 거 많이 보셨지요? 책 살 때 옛날에 깨비 책방 뭐 갔을 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빌릴 때 요즘에는 어디에 가서 저기 저 세탁 맡길 때 에? 있잖아요. 예, 고객 관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엑셀만 잘 만들어도요. 그런 거 굳이 프로그램 안 쓰고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너무 지겨우시죠? 너무 길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 녹화 끝나고 나중에 들으려고 해도 굉장히 귀찮으실 것 같아. 나중에 알아서 그냥 건너뛰고 막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듣고만 계셨어도 괜찮았어요. 우선 요거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거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불러드리겠지만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합계 누르신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 3개 더해도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 계산식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는 써가지고 직접 이거 더하기 이거 아이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리고 나머지 쭉 자동으로 채우고 에? 이렇게 직접 계산도 해봤고 또는 이것처럼 함수도 써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그죠? 함수를 써서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요만큼을 집어주기만 하면 됐지요. 이 sum 같은 거 쓰는 것도 괜찮다 그 정도야 한번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AV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괄호 여는 것까지 열려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쓰는 거가 싫어 그럴 때는 요거 눌러가지고 직접 요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범위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미니멈 최소값 구할 때도 함수 쓰고 범위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게 관건이지요. 뭐 맥스나 미니멈 이거 함수 쓰는 거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도 다 가르쳐주고 그 문제는 아니에요. 등수 구할 때 쓰는 함수는 랭킹 구하는 거 rank 쭉 ra 쓰면 랭크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다 기억 못해도 요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괄호 열릴 거 나와요. 이때 뭐 누르시라고요? 함수 마법사 설명서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꼭 읽어보세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하실 때 여기에 뭐 넣었는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날 때 이 말을 몇 번 읽어보셔야지 확실히 내 거가 돼요. 순위를 구하려는 그 숫자 예. 두 번째 그 숫자 순위 구하기 위해서 목록 얘네들. 근데 얘네들은 고정되어야 돼. 다른 애들 순위 구할 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달러 사인 표시해야 되는데 달러 사인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F4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림차 순호 순위 구할 거니까 0을 써도 생략해도 돼. 그죠? 그럼 안 써도 되지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쭉 자동 채워 놓으면은 돼요. 요거 하실 수 있으면은요. 함수 절반은 끝난 거예요. 진짜.